당신 역할은 끝났어요. 이제 나가줘야겠어요. 산후조리원 침대에 누워있던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출산한 지 겨우 사흘째였습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이었죠. 하지만 그녀 앞에 선 여자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한지우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긴 제가 있을 곳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태연하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남편분이 이미 사인했어요. 당신과의 이혼 동의서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혼? 아기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침대 옆 아기 침대에서는 갓 태어난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숨소리가 들렸죠. 제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얘기해야겠어요. 만날 필요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요. 지우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들어왔고 서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는 서윤의 손에서 아기가 멀어져 갔습니다. 제 아기, 제 딸이에요. 양육권도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산후조리원 로비까지 끌려 나온 서윤은 그제야 남편 민준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여보, 나 좀 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남이 된 것처럼요. 서윤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습니다. 보안 불러야 하나요? 조리원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윤은 결국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았죠. 출산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요금이 미납됐다는 문자가 마지막이었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는 모두 정지된 상태였고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정은 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정리했습니다. 친구들과도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남편이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살자고 했던 그 말을 서윤은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갈 곳을 생각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찜질방 주소를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요금은 8,000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만 2,000원이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텁스룩한 머리, 부은 눈. 출산 후 부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젖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아기에게 먹일 젖이 나오는데 아기는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습니다. 남편은 임신 내내 다정했거든요. 태교에도 신경 썼고 산후조리원도 비싼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지우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 공동대표였죠.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3년 전부터 부실 경영 상태였습니다. 빚이 20억이 넘었죠. 그리고 서윤과 결혼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혹시 서윤은 서둘러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증권 계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장 재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해지된 상태입니다. 해지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배우자 공동 명의였고요. 한 달 전에 배우자분이 해지 신청하셨네요. 한 달 전. 서윤이 출산 직전이었던 시기입니다. 직원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개월 전부터 계속 큰 금액이 인출됐네요. 총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 서윤이 모아뒀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10년간 모은 돈이었죠. 누가 인출했나요? 배우자분이요. 공동 명의라 가능했습니다.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이혼하려던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왜 아기까지 빼앗으려 한 걸까요?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간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서유는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쪽이 재혼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이미 재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었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윤의 생명보험은? 급하게 확인해 보니 역시 나였습니다. 수익자가 남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 바뀐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건 범죄야. 서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죠. 다음 날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상담을 맡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보험 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자백이에요. 자백을 어떻게 받나요? 녹음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유도하고 녹음하세요.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개인 물건이라며 무료로 빌려준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준 회사의 부채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분 회사가 곧 파산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예요. 제 돈으로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금까지 노렸을 수 있어요.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자신을 없애려고 했던 걸까요? 서유는 녹음기를 켜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째 시도 끝에 겨우 받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안 돼. 법적으로 내가 양육권자야.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린 부부잖아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죠. 지우였습니다. 부부?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 필요했던 거야. 회사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그럼 나는 뭐였어요? 딸은요? 도구지. 너도 아이도. 아이는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쓸모라니. 양육비 청구하면 되잖아. 내가 버는 돈에서 계속 받아낼 수 있어. 녹음기에 모든 대화가 담겼습니다. 서유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보험은요? 제 명의 보험 수익자를 왜 바꿨어요? 그거야.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혹시 몰라서 바꿔놓은 거야. 출산은 위험하니까. 내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마. 단지 만약을 대비한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죠. 다음 목표는 지우였습니다. 서유는 지우의 SNS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죠.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사흘 동안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서유는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놀랐죠? 지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죠. 뭐하러 왔어요? 딸을 돌려달라고요. 안 돼요. 그 애는 우리가 키울 거예요. 우리? 민준 오빠랑 저요. 곧 결혼할 거거든요. 서유는 녹음기를 켜둔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저한테서 빼앗은 거잖아요. 빼앗다니요. 원래 제 자리였어요. 오빠는 항상 저를 사랑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결혼했어요? 돈 때문이죠. 당신이 돈이 있었으니까. 지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당연하죠. 회사 살려야 했으니까. 당신 돈 8천만 원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보험은요? 그건 보너스죠. 혹시 모르잖아요.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제 딸은요? 왜 빼앗아간 거예요? 양육비 때문이에요. 당신이 일하면 계속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걸요? 하지만 서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니까요.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듣고 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에요. 재산 편취에 양육권 남용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사기, 재산 편취, 양육권 남용 3가지였습니다. 민준과 지우는 처음에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제출되자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민준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증거로 인정합니다. 첫 재판에서 서유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결혼 과정부터 출산, 그리고 쫓겨난 그날까지요.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아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빼앗겼으니까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는 결혼이 계획적이었다고 인정합니까? 네. 처음부터 원고의 재산이 목적이었습니까? 회사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건가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 재판에서 지우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는 언제부터 공동 피고와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결혼 전부터요. 원고가 결혼한 상태에서도요? 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보험 증서, 녹음 파일, 증인 진술까지.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판단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하며 아동은 즉시 인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편취 재산 전액을 반환하라. 형사처벌은 검찰에 송치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 이틀 뒤 법원 집행관과 함께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아기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윤의 딸이 자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조금 자랐지만 여전히 작고 예뻤습니다. 제 딸. 서윤이 다가가자 지우가 막아섰습니다. 이 애는 내가 키웠어요. 법원 판결입니다. 비켜주세요.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죠. 아기가 눈을 뜨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야.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엄마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나가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우가 소리쳤지만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만 꼭 안고 집을 나왔죠. 차에 타서도 계속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위자료와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이었죠. 민준의 회사 지분을 처분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5평 투룸이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죠. 아기 방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구름 무늬 커튼을 달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진아. 서유는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진. 서쪽의 진실이라는 뜻이었죠.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작은 회계 법인이었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서진을 보면서 일할 수 있었죠. 육아는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깨는 서진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손을 뻗었죠. 엄마 봐, 서진아. 엄마야. 서윤도 웃으며 서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민준과 지우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됐죠. 회사는 파산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가끔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돌을 맞았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도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건강하게 자라렴 서진아. 서진은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가수 되려나 봐요. 아니면 변호사? 사람들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서윤은 서진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였죠.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올리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 못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서윤은 댓글 하나하나에 답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비슷한 피해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을 주고받았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서윤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였죠. 서진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말도 하고 뛰어다닙니다. 엄마. 서진이 서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나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서윤이 상담소 벽에 걸어둔 문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온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서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서윤은 오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싸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